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엠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미 변호사입니다. 최근 마약 사건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해 사회적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즉 마약사범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치료 혹은 사회생활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약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 저희 법인에서 상담을 받을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하면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약 사건도 그 경중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만한 사안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는 사건이 있는 반면 집행유예 혹은 감형을 목표로 해야 하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마약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지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재반 조건을 고려해서 재판에는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을 말하는데요. 만약 충분히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만한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수사에 대응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마약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더욱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마약 사건의 특성상 처벌보다는 재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소유예는 범죄의 경중, 범행 동기, 피해 상황,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마약 사건의 경우 마약의 양이나 종류, 사용이나 유통의 정도, 중독 상태, 사회적 평판, 재범의 위험성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는 마약을 단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지가 고려될 수 있고요. 사실 마약 투약은 혼자의 의지로 개선점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마약을 끊겠다는 단약의 개인의 의지를 추상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받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한 증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보건복지부 혹은 병원에서 운영하는 약물치료 프로그램을 빠른 시일 내에 이수하거나 이수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회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의 단약을 도울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의 정신적, 경제적 서포트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증빙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직장 생활이나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차후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서 특정 직업을 가질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범행을 회피하기보다는 이를 인정하고 과거를 반성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안마다 가장 적합한 방법에 대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 특히 마약 사건에 강한 변호사하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나 저희 법인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